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2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외 선물 스페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전주보다 더욱더 특별하게 1, 2강 모두 한 분을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해외 선물에 대해서 특별한 강의를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잠시 후에 만나게 될 그 강의자를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의 신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1강과 2강 연이어서 해외 선물에 대해서 알차게 알려주실 트레이더님이 제 옆에 나와 계시는데 그에 앞서서 먼저 화면 통해서 트레이더님을 확인합니다. 네, 바로 이분이십니다. 남한산성 트레이더님 나오셨어요.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에 뵀는데 이전에 저희 스페셜 강의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다시 나와주셔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정말 기대하고 앞에 계실 것 같은데요. 트레이더님, 오늘은 또 어떤 강의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보통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저번에는 제가 큰 라인에서 했고 오늘은 좀 심층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포커스를 좀 맞췄고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나 해외 선물을 하신 분들은 저절로 유레카라는 감탄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머릿속에 유레카가 딱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지난 스페셜 강의 때는 큰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해외 선물에 대해서 전달해드렸다면요. 오늘은 그 안에 조금 더 세밀하고 세심하게 분석적인 내용을 전달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이번 2시간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면서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더님은 일어나서 강의 준비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오늘은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1강은 10시에서 11시까지 이어질 예정이고요. 2강은 11시에서 12시까지 이렇게 2시간 동안 오늘은 남한산성 트레이더를 통해서 해외 선물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트레이더이신 만큼 오늘 정말 심도 있고 아주 유레카가 떠오르는 그런 강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강의 시작해 주시죠. 네. 네. 오늘 강의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완성봉의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S존, 그리고 세 번째는 로그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파동에 대해서 큰 목차는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캔들입니다. 캔들이 가장 빠릅니다. 거래량에 의해서 표시되는 게 매수다, 매도다. 이게 표시되는 게 캔들이 가장 빠르고 그만큼 캔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캔들에 의해서 이제 MACD라든가 RSI라든가 스토캐스틱이라든가 보조지표들이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캔들이에요. 근데 많으신 분들이 캔들을 그냥 간과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캔들, 이 캔들이 중요함에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그러한 차원에서 한번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캔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캔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캔들은 딱 세 가지입니다. 양봉, 음봉,
여주위 캔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물론 캔들에 대해서 초보가 아니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되새긴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양봉 같은 경우에는 시가보다 종가가 클 때 양봉이 나오는 거고, 음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아래에 있을 때 음봉이 나오는 거고, 여주위 캔들은 보통 이제 망치형 캔들, 영망치형 캔들, 교수형 캔들, 유성형 캔들 이렇게 캔들에 대한 이 몸통이 이 꼬리, 뭐 아래 꼬리가 됐든 위 꼬리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이 없고, 이 몸통보다 이 꼬리가 3배 정도 긴 꼬리가 나왔다. 그러면 이 캔들들은 다 여주위 캔들이에요. 물론 그냥 도치 캔들도 마찬가지로 다 여주위 캔들입니다. 이 여주위 캔들은 왜 여주위 캔들이냐면 캔들 자체가 어떠한 방향성이 없습니다.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길게 몸통보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양봉 캔들이 됐든 음봉 캔들이 됐든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가, 종가, 시가, 저가가 있다라고 하면 이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종가입니다. 항상 종가가 중요합니다. 음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보다 시작가는 여기서 시작을 됐지만 가격이 하락돼서 종가가 여기에서 끝났어요. 고가가 얼마를 찍었든 저가가 얼만큼 내려갔든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은 종가가 과연 어디에서 끝났는지 이게 중요하고, 보통 캔들은 우리가 2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일봉 차트에 하루 캔들, 그 다음에 60분 캔들, 이 2개의 캔들이 가장 기본적인 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고가나 저가보다는 항상 종가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몸통보다 꼬리가 긴 캔들들은 다 여주위 캔들이고, 이 캔들들이 출현을 했었을 때는 적어도 60분 캔들 기준으로 1시간 정도는 관망을 하시고 거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일봉상 이러한 여주위 캔들이 나왔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루 정도는 거래를 쉬시고 충분히 관망을 하신 다음에 거래를 하시는 게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캔들을 모는 종이에 뭐 유로가 됐든 파운드가 됐든 호주 달러가 됐든 모는 종이에 일일이 1시간짜리 캔들을 모는 종이에 직접 그렸어요. 그래서 손이 좀 변형이 됐습니다. 굳은 살이 베겨가지고 그 정도로 수백 장을 모는 종이에 그렸어요. 그리다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캔들을 그리다 보면 이 캔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캔들이 나왔는가 스스로가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캔들이 중요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쉬시는 날 그냥 문구점에서 모는 종이 사가지고 한번 차트 보시고 그 캔들을 일일이 스케일대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네. 책, 뭐 기술서적, 뭐 3-4권 읽으신 것보다 본인 스스로 느끼는 바가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캔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은 완성봉의 의미입니다. 이 완성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완성이 된 캔들이에요. 60분 캔들 기준으로 59분까지는 이 캔들은 끝난 캔들이 아닙니다. 1분을 남겨놓고도 양봉이 음봉으로 바뀔 수가 있고 음봉이 양봉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캔들은 끝나야 알 수가 있고, 이 끝나는 그 캔들이 완성봉이다,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완성봉의 개념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화면에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요. 이건 어떠한 중요한 이 갈색선은 저항선입니다. 캔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저항선을 맞았습니다. 중요한 저항선을 맞았을 때 1번, 2번, 3번, 4번 중에 저항선을 돌파한 캔들은
과연 몇 번일 것 같습니까? 아무리 꼬리가 1번처럼 이렇게 더 높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종가가 저항선을 뚫질 못했습니다. 네. 2번 캔들도 결국은 종가가 저항선 아래에서 끝났어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저항선을 돌파됐다라고 보는 캔들은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 네. 그래서 항상 종가가 어디에서 끝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반대로 어떠한 캔들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강력한 지지선이 버티고 있습니다. 1번 캔들은 지지선을 뚫고 왔지만 결국은 종가는 지지선 위에 끝났어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캔들이 3번 캔들이 지지선을 돌파한 캔들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저항선 같은 경우는 4번, 지지선 같은 경우는 3번이 몸통을 때리고 종가가 지지선 아래에서 끝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지지선을 하향 돌파한 캔들은 3번이 되는 거고 이 저항선을 상향 돌파한 캔들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건드렸다 해가지고 지지선이 돌파가 됐다. 이건 잘못된 인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완성봉이 됐다. 그러면 결국은 4번 캔들은 저항선이 돌파된 완성봉이 된 거고 3번 캔들이 지지선을 하향 돌파한 완성봉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기본을 가지고 거래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 실제로 적용이 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네. 네. 먼저 캔들이 쭉 추세를 타고 올라와서 네. 1번 캔들 이때가 뭐 20시 1시간 캔들 기준입니다. 20시 캔들 그러니까 8시 종가가 저항선 위에서 돌파가 돼서 완성봉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2번에서 21시가 되겠죠. 8시 이후에 이 저항선을 맞았을 때 여기에서 매수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3번 캔들에서는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1번 캔들이 완성봉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20시까지 20시 정확하게 1초도 미리 들어가시면 안 돼요. 확인을 하고 2번 21시 캔들에서 진입을 한다. 그리고 22시가 되고 23시가 되면 계속해서 수익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반대로 어떠한 추세가 쭉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항선이 1번에서 돌파가 됐습니다. 이게 21시 캔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22시에 그러니까 9시 이후에 저항선 위로 돌파가 됐으니까 여기에서 매수를 진입을 했어요. 근데 22시 종가가 다시 음봉으로 저항선 아래에서 종가가 끝났어요. 네. 그러면 23시 캔들에서 왔을 때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수익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겠고 이 상황에서는 본절에 우리가 손절을 하고 나올 수가 있지만 손실폭이 작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봉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이것만 여러분들이 개념만 아신다 그러면 거래를 하실 때 굉장히 용이하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캔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고 네. 그 캔들을 활용해서 완성봉이라는 게 뭐고 완성봉이 됐었을 때 어떻게 진입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웠고 네. 그 다음은
NS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S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시만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저도 캔들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꿀팁이 있고 시청자 여러분 정말 바로 적으시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1세대 트레이더님이 설명해 주시는 그런 바라서 정말 유레카가 저는 1강부터 바로 떴는데요. 자, 캔들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도 중요성을 많이 아실 텐데 먼저 우리 남한산성 트레이더는 모는 종의 차트 캔들 하나하나를 그려가면서 그려가는 것이 정말 그 의미, 참뜻을 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손이 거칠어지실 것만큼 그렇게 많이 그려보셨다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캔들 하나하나를 좀 배워보시는 의미에서 그렇게 그려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완성형에 대한 부분, 지지와 저항을 받는 그 캔들의 종가 기준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그리고 손절 처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캔들에 대해서 완성형까지 저희가 배워봤습니다. 자, 이어서 NS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 남한산성 존입니다. 네, 트레이더님 이어가 주시죠. 네. 제가 전에는 거래를 할 때 일목균형표,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볼린저 밴드, MACD, RSI, 스토캐스틱 이러한 보조 지표들을 많이 보면서 거래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차트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리고 그러한 보조 지표를 여러 가지를 본다고 해가지고 물론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만큼 필터링이 많이 되다 보면 거래하시는데 반대로 장벽이 돼버리고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제 차트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거래하면서 느꼈던 거, 그 다음에 제가 스스로 만든 게 NS존인데 이 NS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NS존만 여러분들이 아신다라고 하면 다른 거 보실 필요도 없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현재 초록색 선이 있습니다. 초록색 선 이 한 칸이 하루입니다. 그러면 60분 캔들입니다. 항상 저는 60분 캔들로 거래를 합니다. 60분에 이게 하루니까 해외 선물은 23개가 되겠죠. 네. 1시간이 휴장을 하니까 60분봉 캔들이 23개고 여기도 하루고 여기도 하루고 여기도 하루가 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이 초록색 선 초록색 선 위로 완성봉이 됐죠. 완성봉이 네네. 됐으니까 초록색 선을 터치하면 매수를 진입하는 겁니다. 수익이 낮겠죠. 네. 이날 여기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먼저 양봉에서 이 캔들입니다. 네. 양봉에서 초록색 선 위로 올라가서 매수를 진입을 했겠죠. 네네. 근데 다시 음봉이 떨어지면서 네. 다시 밑으로 종가가 끝났어요. 그럼 여기에서 매도를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매도를 들어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냈겠죠. 네.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위로 종가가 양봉이 이 초록색 선 위에서 종가가 끝났기 때문에 초록색 선에서 매수를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만큼의 수익을 냈겠죠. 네네. 그 다음 캔들 여기에서 초록색 선 아래에서 종가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캔들에서 매도.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요주의 캔들이에요. 몸통보다 꼬리가 깁니다. 그래서 캔들 하나를 더 봤더니 초록색 선 아래에서 다시 종가가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 캔들에서 매도를 들어갔다라고 하면 또 수익을 냈겠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는 5일입니다. 5일 2017년도 5월달 차트인데 이 선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거래를 하실 수가 있고 이 선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면 하루에 많이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3번 정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하는 횟수도 그렇게 과하지가 않고 적절한 거래 횟수를 가지고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골드입니다. 아까와 똑같은 60분 캔들이고 똑같은 초록색 선입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초록색 선 위에서 종가가 끝나면 매수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매수로 진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거꾸로 매도 진입이고 여기는 매수 진입이에요. 이것만 지켰다라고 하면 이 거래하시는 이 차트를 보고 거래한 매매자는 1, 2, 3, 4일을 연속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건 골드였습니다. 그 다음 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이것도 60분 캔들이고 똑같은 초록색 선입니다. 똑같은 초록색 선인데 보시게 되면 양봉이 초록색 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완성봉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캔들에서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매수를 들어가고 다시 음봉으로 초록색 선 아래에서 완성봉이 됐기 때문에 조종 시 매도를 들어갔다라고 하면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봉이 나오고 나서 완성봉이 됐기 때문에 완성봉이 일단 되면 이 초록색 선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매도만 공략을 하는 거고 네. 초록색 선 위에서는 계속 매수만 공략을 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초록색 선 위에서는 매도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와서 이거 먹으려고 진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먹으려고 진입을 하는 게 아니고 조정을 줄 때 여기서 수익을 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초록색 선 아래에서는 그냥 매도만 계속해서 공략을 하시면 되고 초록색 선 위에서는 매수만 공략을 하시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유로, 그 다음에 골드, 오일 이 세 가지를 봤는데 과연 그러면 이 초록색 선은 과연 뭘까? 궁금하시겠죠? 네, 그럼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본입니다. 초록색 선 위로 올라타서 완성봉이 되면 매수가 되는 거고 초록색 선 아래로 완성봉이 되니까 매도가 되는 거고 초록색 선 아래에서는 매도로 공략을 한다. 그러면 이 초록색 선의 정체는 과연 뭐냐면 바로 시가선입니다. 아, 시가선. 시가선은 우리가 해외 선물 기준으로 지금은 썸머타임이 네.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 시가가 시가선이 됩니다. 종가는 전일 06시가 종가가 됩니다. 그래서 06시에서 오전 7시까지 1시간을 휴장을 하고 해외 선물은 23시간 진행이 되는데 오전 7시 땡 해서 시작되는 그 시가선이 바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초록색 선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단일 시가선이 왜 중요하냐? 시가선 위에 캔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봉상 현재 양봉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뜻이고 네. 시가선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봉상 음봉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에 일봉이 양봉이 되느냐 음봉이 되느냐 그 쉽게 얘기해서 38선이 시가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가선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 시가선만을 가지고 거래를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초록색 선의 정체는 시가선이었습니다. 네. 이런 탑 시크릿을 알려주셔도 되는 거예요? 네. 시청자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네, 오늘 이렇게 꿀팁을 알려주고 계세요. 자, 이렇게 지금 이 잠깐의 강의에서도 많은 팁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샘플러스, 서울경제 샘플러스 들어오시면은 남한산성 트레이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무료 방송도 이렇게 여시거든요. 그 부분을 또 활용하시면은 오늘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은 꿀팁이 나올 것 같아요. 네, 트레이더님 계속해서 이어가 주실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맞고요. 아까는 초록색 선이었고 이번에는 형광색 선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칸이 하루가 됩니다. 이 한 칸이 다 하루가 되는데 보시게 되면 초록색 선 아래에서 또 완성봉이 됐죠. 완성봉이 되면 그 다음 캔들에서 매도로 진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이 초록색 선에서 양봉, 음봉으로 공방을 하다가 초록색 선 위로 완성봉이 된 이후에 다시 유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양봉으로 초록색 선 위로 올라선 이후에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시가선인 초록색 선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지금 초록색 선 위에 노란색까지 얹혔는데 지금 함께 보고 계신 차트는 유로FX로 보고 계시고요. 다음은 크루드 오일로 사례를 말씀해 주신다고 하네요. 네. 다음은 크루드 네. 오일입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유로와 마찬가지로 형광색 선 위로 이렇게 완성봉이 되면 조종 시에 매수로 진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죠. 초록색 선 위로 완성봉이 있다. 만약에 어떠한 거래자가 여기에서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초록색 선 위로 완성봉이 된 이후에 매도 포지션을 손절을 하고 매수로 스위칭 매매를 시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초록색 선 위에서는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고, 형광색 선 아래에서는 매도세가 들어온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골드입니다. 골드도 마찬가지예요. 형광색 선 아래에서 조정을 주고 완성봉이 된 이후에 형광색 선을 맞고 하락을 했고, 여기도 형광색 선 완성봉이 된 이후에 그 다음 캔들이 조정을 주고 크게 급락을 한 모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가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시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형광색 선 위에 있기 때문에 매수로 포지션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면 이 캔들이 이 형광색 선 아래에서 완성봉이 된 이후에는 매수 포지션은 정리를 하고 이제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초록색 선과 마찬가지로 이 형광색 선도 우리가 정리를 하면 네. 형광색 선 위로 이렇게 완성봉이 되면 계속해서 매수가 나타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게 되면 캔들이 계속해서 형광색 선을 건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형광색 선 아래에서 종가가 끝난 캔들은 하나도 없어요. 네네. 그만큼 얘는 하향 돌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매수 포지션을 유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강한 음봉이 나오면서 형광색 선 아래 종가 기준으로 완성봉이 되니까 그 다음 캔들에서 조정을 주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아까 초록색 선은 시가선이었는데, 그러면 이 형광색 선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이 형광색 선은 네. 중심선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중심선이라는 것은 전일 고가, 전일 고가와 전일 저가, 그러니까 일봉상 고가와 저가의 2분의 1 가운데 중심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일 양봉이 됐던 음봉이 됐던 절대값의 가운데 센터가 중심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NS존에 있어가지고 네. 시가선과 네. 중심선, 아까 초록색 선으로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네, 맞아요. 시가선과 형광색 선으로 표시된 중심선을 두 개를 합쳤습니다. 네.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형광색과 시가선 두 개를 합쳤을 때 꼭 보시게 되면 일목균형표에 음운과 양운인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네. 보시게 되면 이 위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 형광색과 초록색 선, 이게 NS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NS존 안에서는 박스권이 되는 거고, NS존 위에서는 매수, NS존 아래에서는 매도, NS존 안에서는 이러한 박스권의 흐름을 보인다라고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NS존 위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로 공략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일목균형표의 양운, 음운처럼 보이는 이게 바로 NS존이고, NS는 남한산성의 이니셜을 붙여가지고 네. 제가
만든 겁니다. 네. 기억하기 너무 쉬워요. NS존이라고 하시는데, 많은 보조지표를 좀 활용을 하시면은 정말 일목균형표처럼 이런 양운과 음운 그런 차트 많이 보셨을 텐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선과 중심선을 이용해서 같이 합쳤을 때 이런, 존이 나온다는 점, 이런 점을 통해서 좀 쉽게 네, 매수와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네, 잘 잡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증권사나 선물사에서는 NS존이라는 툴이 제공이 되지 않겠죠.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일반 시가선은 보통 HTS에서 다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시가선문을 활성화를 시키시고 나머지 선들은 다 지우시고 이 형광색선, 중심선은 여러분들이 그날 전일에 고점, 저점을 계산을 하셔가지고 가격을 표시를 해놓고 거래를 하시면 충분히 NS존을 활용해서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만 가지고 거래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유로가 됐든 호주 달러가 됐든 오일이 됐든 골드가 됐든 다 NS존 가지고 거래가 충분히 가능하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손실은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거래하는 횟수를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으면서 뇌동매매를 자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당일 시가 위에 현재 캔들이 있다라고 하면 매도는 불가합니다. 절대 시가 위에서는 매도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온리 매수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만약에 당일 시가에서 내가 매수로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NS존 상단이 1차 목표가가 됩니다. NS존 상단이 시가가 될 수도 있고 중심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틀리겠죠. 그래서 당일 시가 위에서는 매수를 항상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차 목표가는 NS존 상단이 된다. 만약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캔들이 당일 시가 아래에 있다. 그러면 매수는 불가합니다. 시가 아래에서는 절대 매수는 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온리 매도만 계속해서 공략을 하시고 매도를 공략하는 과정에서 아까 화면에 차트를 보셨듯이 시가 위로 캔들이 완성봉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매수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1차 목표가는 시가 아래에서도 NS존 하단이 목표가가 됩니다. 만약에 매도를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완성봉이 돼서 네.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는 NS존 상단 이 선에서 청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시가 아래 NS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매도를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목표가는 NS존 하단까지만 보는 겁니다. 이것까지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날도 마찬가지죠. 이날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당일 시가 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일 시가 위에서는 매도는 불가, 온리 매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평균 변동폭 이상일 때는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시가선이라고 보겠습니다. 시가선인데 계속해서 시가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그랬죠. 시가선 위에서는 매도는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도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어디에서 매도를 들어갈 수가 있냐? 당일 저점 대비 모든 상품에는 평균 변동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양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그 폭이 있어요. 이 폭만큼 도달한 지점에 중요한 저항선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매도를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가 위에서 매도를 들어가실 때에는 어찌됐든 간에 추세 자체가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네. 매도 포지션은 짧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네. 거꾸로 당일 시가 아래에서는 매수가 불가, 온리 매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시가 아래를 깨고 계속해서 어떠한 추세를 가지고 떨어진다. 근데 만약에 이 상품이 5일이다. 근데 5일 당일 고점에서 현재 떨어진 자리가 예를 들어서 약 120틱이 120틱이 지금 네. 내려온 상태다. 그러면 보통 5일 같은 경우에는 평균 변동폭이 약 한 120에서 150틱 네.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중요한 지지선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예외 규정은 평균 변동폭 벗어났었을 때는 어느 정도 조정이라도 주는 타임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진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막 떨어지고 있는데 전날도 많이 떨어졌어요. 네네. 떨어지고 계속 떨어진다 해서 지금 5일이 많이 내려왔구나. 여기서 매수 한번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는 계속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변동폭을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네. 평균 변동폭에 대해서 보통 이제 레인지라고 그러는데 네. 평균 변동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 한번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종목마다 이런 변동폭이 있는데요. 5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20픽 정도 정말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평균 변동폭에 따라서 이렇게 포지션에 대해서 좀 달리 해야 할 점도 있고요. 앞서서 수익을 잘 내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 또한 리스크 관리도 함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선 방법과 또 뒤에서 뒷받침해줄 그 리스크 관리 방법에서도 함께 알려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좀 준비가 되셨나요? 네, 함께 알려주시죠. 그러면 지금 네. 현재 화면에 보시게 되면 네. 네, 남한산성 트레이더님의 화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짚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데이터를 엑셀에다가 당일 고가와 저가의 변동폭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은 유로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7년 6월 30일부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본다라고 하면 네. 그 변동폭은 68틱이었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 6월 달에 유로화 변동은 68틱이었습니다. 6월 달. 네. 5월 달을 보시게 되면 75틱 움직였습니다. 좀 더 늘었네요. 네. 그리고 4월 달 69틱. 그리고 3월 달 같은 경우에 74틱. 그래서 유로화 같은 경우에 쭉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네. 2월 달도 73틱. 거의 보시게 되면 65틱에서 75틱 사이에서 유로화는 하루 평균 변동폭이 움직인다. 네. 이렇게 보시고 그 당일 저점에서 예를 들어서 한 70틱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 중요한 저항선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거꾸로 매도를 들어가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98틱 이렇게 하루 변동폭 이상 크게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11월 9일 같이 미국 대선이 트럼프가 예상을 뒤엎고 당선이 됐었을 네. 경우에는 하루에 400틱도 움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떠한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떠한 큰 빅 이슈라든가 이벤트가 있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또 남한산성이 무조건 하루 변동폭이 뭐 유로는 70틱이다 해가지고 네. 그 말 듣고 거꾸로 들어가서 물렸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럼요. 그러한 이벤트가 있는 날에는 거래를 자제하고 그런 날은 어떠한 펀더멘탈적인 측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으로 우리가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은 골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도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죠. 네. 골드 같은 경우에 2017년도 올해 6월 달 움직였던 게 126틱이 움직였습니다. 5월 달 공교롭게도 126틱 움직였어요. 하루 평균입니다. 네. 4월 달 공교롭게도 126틱입니다. 네. 이렇게 골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움직이는 변동폭을 약 130에서 3월 달도 또 126틱이었어요. 그러니까 3, 4, 5, 6, 4개월 동안 하루에 움직였던 평균 변동폭이 골드는 126틱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은 135T, 1월 달은 150T. 그래서 한 130틱에서 150틱 정도가 여러분들이 골드가 하루에 움직이는 양이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대선 때는 하루에 700틱도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날은 여러분들이 차라리 거래를 안 하시고 네. 그냥 쉬시는 게 내지는 열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미국 대선 때 이렇게 큰 네. 폭에 이렇게 변동폭이 있었고 그렇죠. 평상시는 거의다가 140T, 144T, 다 150T. 그러니까 골드는 딱 정하십시오.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평균 변동폭은 150틱이다. 아까 유로화는 70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브렉시트 영국 브렉시트 선거가 있었을 때 이때는 1000틱도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 네. 그러면 5일 마지막으로 네.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5일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한 달 동안에 움직였던 게 에도 평균 126틱입니다. 비슷하네요. 이건 제가 네.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수치의 데이터에 그럼요. 의해서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5월 달에는 150틱이 움직였는데 5일도 보시게 되면 355틱이 움직인 날이 있었어요. 이날은 오펙에서 감산 합의가 이루어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네. 5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오늘 감산 합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래를 자제하시고 추세대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는 게 맞는 거래 방법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5월 달에 148틱, 그 다음에 4월 달에 110틱, 그리고 3월 달에 120틱, 2월 달에 100틱. 얘도 보면 한 달에 움직일 수 있는 변동폭이 한 120틱에서 150틱. 네. 5일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이런 날도 작년 11월 31일 날 거의 500틱이 움직였는데 이때도 감산 합의가 이루어진 날이 됩니다. 이럴 때만 어느 정도 변동폭이 크고 보시게 되면 11월 25일, 28일, 29일 이날도 한 200틱 정도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때는 이제 감산이 합의가 된다, 안 된다, 비회원국이 참여를 한다, 안 한다. 이때 어떠한 변동폭이 수반이 되는데 거의 보면 최대 맥스로 봤을 때 200틱 정도 여러분들이 어떤 큰 이슈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200틱 정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맥스로 봤었을 때. 그래서 네. 한 120에서 150틱 정도로 골드와 마찬가지로 5일도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양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수인지 매도인지만 판단을 해서 거래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훨씬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수 있는 어떠한 운신의 폭이 그만큼 줄었고 확률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걸 이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유로화, 골드, 그리고 크루드 오일에 대한 부분 하루의 변동폭을 또 꼼꼼하게 엑셀로 정리를 하시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평균 그 틱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각 종목당 강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 이벤트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좀 피해 있으시라라는 그런 포지션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파워 노트인데 제가 봤을 땐 시크릿 노트 공개인 것 같아요. 비밀 노트 공개하는 것 같은데 자 이제 1부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좀 정리 좀 도와주시죠. 트레이더님. 네. 그래서 방금 변동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아까 보신 그 엑셀입니다. 엑셀을 네. 제가 이게 표시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유로화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변동폭이 난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에 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가격이 1.1196이었어요. 물론 시가 위에서는 제가 매도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가 위에서는 매도를. 하지만 저점 대비 고점이 1.12609 거의 70틱 정도 올라왔다는 겁니다. 70틱 정도 왔는데 어떠한 중요한 저항선이 있다. 여기에서는 매도를 들어가셔도 네. 짧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 시가 위에서 제가 매도는 불가라고 했는데 네. 예외 규정에 의해서 평균 변동폭에 의해 가지고 매도를 들어갈 때는 어찌됐던 추세 자체가 매수기 때문에 매도로 진입을 했었을 때는 리스크 차원에서 짧게 먹고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오늘 지금 일부 순서에서는 캔들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완성봉, 그 캔들에 의해 가지고 어떠한 지지나 저항선이 돌파가 됐을 때, 건드렸을 때만 그게 돌파다, 아니면 꼬리만 나왔을 때 돌파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완성봉이 됐었을 때, 네. 그래야 이게 진정한 돌파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네. 제가 지금까지 거래한 걸 노하우를 함축시켜서 만든 NS존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거래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루 변동폭, 어떠한 상품이든지 간에 큰 이슈가 있는 날은 물론 다르겠지만 큰 이슈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변동폭이 상품마다 다 정해져 있다. 그건 제가 백날 말씀으로만 설명을 드려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고, 아까 엑셀을 보셨듯이 일봉상의 고가 저가를 다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네.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변동폭이라는 게 10년, 100년, 1000년 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 1년 정도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상품의 추세라든가 변동폭도 트렌드에 맞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동폭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까지 일부 순서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한산성의 해외 선물 파워 노트 1강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하나의 봉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작은 개념에서 이후에는 지금 1시간도 되지 않았지만 큰 넓은 범위에서 이런 해외 선물에 대해서 빠르게 이해하고 또 접근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자, 1부 정말 1시간 동안 꽉 채워서 알려드렸는데, 잠시 후 2부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남한산성 트레이더의 파워노트 강의입니다. 자, 1부 여기서 잠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로고선에 대한 부분과 더욱더 심도 있는 해외 선물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